자, 다음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과정인데 ABC 값을 각각 구하랍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상수항을 넘겨주고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A 뭐가 필요해요? 이 숫자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를 반 나누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그럼 양변에 4를 더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오른쪽은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그럼 왼쪽이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xx 곱해서 플러스 4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가 두 번.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가로로 두 번 곱해진 것. 그게 3. 여기서 이제 b 값은 빼기 뒤에 있는 숫자 2. c 값은 오른쪽에 있는 상수값 3. A, B, C는 다 구했네요. 여기서. 벌써 끝났죠, 여기서. 근데 마지막까지 해본다면 제곱을 넘겨서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3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따라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마지막까지 구하면 저렇지만 어쨌든 중간점에 A, B, C가 다 나왔네요. 4번 다음에 해가 오른쪽과 같을 때 A, B 값을 계산하시오. 풀어야죠 뭐. 자, 먼저 해야 될 건 제곱 전에 4를 먼저 처리해 주셔야 돼요. 양변에 4를 나눕니다. x-a의 제곱은 4분의 b. 4로 나눴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곱이 넘어가야 되죠? 그럼 왼쪽은 제곱 밑에 있던 x-a만 남고 오른쪽은 이 제곱이 없어진다 뜻은 반대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b. 근데 이 루트 4는 2랑 같으니까 이 분모는 2로 바깥으로 뺍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분자인 루트 b는 아직 못 나오죠.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x는 이게 넘어가요. x 갖고 하는 거니까 넘기면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b. 자, 이 답과 이 답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제 천천히 풀면 돼요. a는 누가 봐도 3과 같은 거고 이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있었던 2분의 루트 b랑 루트 5가 서로 같죠. b 값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요. 루트 b는 2 루트 5가 되고 루트 b는 그냥 양변 제곱해도 되죠. 굳이 루트 안 씌우고 등식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b를 제곱하면 b가 나오고 얘를 제곱하면 2의 제곱은 4 루트 5의 제곱은 5 4, 5, 20 b값, a값 이렇게 나타나서 둘을 빼면 17이 정답이겠네요. 2차 함수의 활용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뭐 매 학년마다 그렇듯이 문제를 읽으시고 필요한 곳에 미지수를 두시고 식을 세우신 다음에 풀면 되죠. 오히려 식은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식을 세우는 과정이 좀 복잡할 뿐이지. 어떤 자연수에서 3을 뺀 다음 제곱한 수는 어떤 자연수보다 27만큼 크다고 한다. 이때 그 자연수를 구하죠. 어떤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저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합시다. 그 문제를 잘 읽으시면 돼요. 어떤 자연수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3을 빼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할 때 이거 제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곱, 뺀 숫자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가로치고 그 위에 제곱 쓰셔야 돼요. 그 숫자 은는 이가가 나오면 등호를 붙이시면 돼요. 어떤 자연수보다 이게 누구예요? 원래 있던 x 27만큼 더 크다 이렇게 이걸 풀면 됩니다. 분배합시다. 앞에 거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하시기니까 앞에 거 제곱 앞뒤를 곱하면 3x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뒤에 있는 거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곱하는 게 아니고 그럼 x 플러스 27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x를 넘겨줘야죠. x제곱 마이너스 7x 동량을 묶어야 되니까 넘어가면 9 빼기 27 마이너스 18 인수분해 됩니다.
여기 x, 여기 자연수인데 당연히 인수분해 되겠지. 루트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9,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18의 약수 중에 마이너스 9와 플러스 2를 잡아두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8이 되고 둘을 더하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7이 딱 만들어지니까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잘 된 겁니다. 이 가로 묶으면 돼요. x 마이너스 9, x 플러스 2. 그럼 두 가로를 곱해서 0이 된 거니까 앞에 게 0 되는 x값 9, 뒷게 0 되는 x값 마이너스 2. 자, 근데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정답은 9 이렇게 됩니다. 하고 보니까 별거 없네요. 1, 2, 3번 다 해보세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이죠. 지금은 써줬잖아요. 예전에 설화중학교에서 이걸 안 써주고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거기서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54인 다각형이 몇 각형입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이제 공식이 모르다 보니까 이게 대각선 개수 54를 그릴 수 있는 다각형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대각선 수가 많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근데 다각형에 N각형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각이 막 있겠죠? 근데 N각형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기 자신과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꼭지점 빼고 남는 나머지 쪽을 모조리 다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을 수 있는 개수가 n-3개예요. 이 왜 n-3이었냐면 전체 꼭지점 개수에서 자기 자신과 양쪽에 이웃하는 쪽에는 대각선을 못 긋기 때문에 그걸 뺐더니 이렇게 됐고, 그런 꼭지점이 총 몇 개 있냐면 n개가 있는 거죠. 근데 대각선을 긋다 보니까 이쪽 그었던 대각선과 이쪽 대각선 그었던 대각선이 겹쳐서 두 번이 중복이 발생하죠. 이걸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기 나온 저 공식이에요. 2분의 n, n-1, 54. 그 식을 세우면 돼요. 2분의 n, n-3. 대각선의 개수가 54. 양면에 2를 곱하면 n 곱하기 n-3의 값은 108이죠. 자,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원래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걸 분배해서 n제곱 마이너스 3n 한 다음에 이게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08은 0이 되고 108의 약수 중에 곱해서 마이너스 108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두 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부호가 음수란 뜻은 둘의 약수가 덧셈 되는 게 아니고 뺄셈 되니까 108의 약수 중에 차이가 3 나는 약수 두 개를 찾아내면 돼요. 그럼 108 일단 2로 나눠봅시다. 54 2로 나누면 27 2와 2에 곱하면 4죠? 4와 27은 아직 약수 차이가 3만큼 안 나니까 더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눠봐. 그럼 얘는 9가 되죠? 이건 될 것 같은데? 2, 3 곱하면 12잖아요. 12와 9의 곱인데 둘이 딱 차이가 3만큼 나거든요. 얘는 12와 9의 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고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큰 쪽의 숫자의 마이너스, 작은 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n-12, n 플러스 9.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값이니까 n값은 앞에 게 0 되는 값 12 또는 뒷게 0 되는 값 마이너스 9. 근데 마이너스 9각형일 리 없잖아요. 정답은 이게 된다. 알고 보니 이거는 12각형이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2차 방식을 안 세워도 사실 여기서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두 수를 곱했는데 이 숫자의 차이가 3만큼 나는 두 수죠. n과 n 빼기 3이잖아요. 앞에 n, 뒷거는 n의 3 뺀 숫자. 차이가 3 나는 두 개를 곱해서 108을 만드는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108을 쪼개보니까 이게 느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08이 12 곱하기 9, 108이 나와요. 딱 이 숫자 차이가 3만큼 나거든. 12 곱하기 9. 근데 앞에 있는 게 n, 뒤에 있는 게 n-3. 딱 그렇죠? 따라서 n각형은 12각형.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2번 문제. 이게 아까 풀었던 문제랑 좀 유사하죠?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2배 하였더니 제곱한 것보다 48만큼 작을 때 이 자연수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하고 지금 문제에서 다 미지수를 잡는 방식을 설명드렸죠. 원래는 쟤를 정답이죠. 제대로 풀었다면 원래 어떤 수 x를 제곱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 오더 푼 겁니다. 잘못 풀었더니 이 x의 2배를 냈다는 얘기는 2x를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게 했더니 제곱한 거보다 x제곱보다 48만큼 작다, 빼야지만 같아진다, 이런 느낌이죠. 이항을 해요. 2차 방식 풀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8. 이것도 비슷하죠 아까? 숫자 배열이 비슷해요. 곱해서 마이너스 48이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는 48의 약수 중에 차이가 2 나는 숫자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금방 계산되잖아요. 8과 6, 6, 8, 48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8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곱한 마이너스 48, 2를 더한 마이너스 2 딱 맞잖아요. 그럼 이 앞에는 x제곱은 x와 x 곱일 테니까 인수분해가 첫 줄 쓰고 두 번째 줄 쓰면 이렇게 곱해진 케이스고, 두 개 가로 곱해서 0 되려면 앞에 게 0 되는 값 8 또는 뒷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6 이렇게. 따라서 x는 8. 그렇죠. 어떤 자연수는 8이었다. 는 거네요. 아셨죠? 가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113일 때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연속하는 두 자연수,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했었던 겁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 이건 미지수를 어떻게 두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미지수로 두는 방식. 하나를 x로 두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1로 두면 되죠. 그래 연속해지잖아. 예를 들어 5, 그 다음은 5보다 1 더한 숫자 6, 그래 연속하죠. 13, 그래서 1 더한 숫자 14, 이렇게 연속되잖아요. 하나를 x,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속한 두 자연수 중에 작은 걸 x라고 두면 큰 거는 x 플러스 1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했고,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그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제곱이 먼저입니다. 그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각각 제곱, 이거는 제곱할 때는 이 전체를 제곱해야 되니까 가로를 쳐야 되죠. 그 수의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곱한 것끼리 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113이 된다. 2차 방식 푸는 거죠. 잠깐 적당히 때려 맞춰도 돼, 사실 이 정도는. 어차피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이 x값 구할 때 자연수일 거 아니냐.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113이 되는 건데 x 얘네들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죠. 5 같은 거 넣어보세요. 5의 제곱 플러스 얘는 6의 제곱, 둘 다 113? 좀 더 커야 되죠. 그렇지? 그럼 6 집어넣어도 좀 더 작을 것 같고 7 집어넣읍시다. 7. 7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이게 49 플러스 64. 정확히 113 아니에요? 또 요 밑에 앞에 있는 게 x값이니까 x는 7. 이게 답이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적당히 때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들은. 너무 막 수학적으로 풀 필요 없이 때려 맞춰도 돼. 시험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 2차 방정식 교과에 맞게 한번 풀어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얘를 분배하면 일단 x 앞에 거 제곱 2를 곱한 플러스 x의 2배 플러스 2x 1의 제곱 1 이걸로 넘어옵시다. 마이너스 113 이렇게 보이죠? 2차 방식은 는영꼴을 만드는 다음에 x제곱 x제곱 2x제곱 플러스 2x 이거 뺄셈하면 마이너스 112 2로 나눠지겠죠. 그냥 푸는 것보다 2로 나누는 게 낫겠죠. 네. 그럼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6 이렇게. 얘도 그렇잖아요. 이게 음수라는 얘기는 56의 약수 중에 차이 1 나눌 자를 찾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약수 중에 큰 쪽에 플러스면 되는 거고.
그럼 56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누구의 곱일까요? 8과 7, 9가 안 되잖아요. 곱하면 56, 마이너스 56? 그럼 둘의 부가 달라야 돼. 근데 큰 쪽에 플러스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x, 여기 x. 네.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7. 0. 따라서 x 값은 앞에 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8. 뒤 거 0 되는 값, 7. 중에 자연수잖아요. x는 7.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 구하는 건데 x가 7이면 x 플러스 1은 당연히 8이겠죠. 정답은 7, 8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활용은 그냥 활용으로 보셔야지 너무 뭐 수학으로 보시면 내용이 어려워지니까요. 일상생활에 벌어질 수 있는 일 혹은 뭐 내 주변에 안 일어나더라도 어딘가에서 저런 일을 우리가 실생활에 수학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아마 2차 방정식 활용이니까 식이 2차식 형태로 곱해지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빠와 동생 나이 차이는 2살이에요. 오빠가 뭐 10살, 동생은 8살 뭐 이런 느낌.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이 224일 때 동생 나이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동생 나이를 당연히 구하는 거니까 얘를 X살이라고 두겠죠. 그럼 오빠는 당연히 동생보다 2살이 많으니까 동생보다 2살 많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X 플러스 2로 표현하겠죠. 동생보다 2살이 많다. 2X는 2배 하는 거고. 그럼 2차 방정식은 이 식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의 나이의 곱, X라는 동생 나이와 X 플러스 2라는 동생 오빠의 나이를 곱했더니 224. 이것도 원래 2차 방식 풀란 얘기인데 이 정도는 굳이 2차 방식 안 풀어도 된다고 그랬죠? 숫자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 차이가 이만큼 나. 그럼 약수가 이만큼 차이 나는 숫자를 두 개를 곱해서 224를 만드는 거니까 그냥 224를 직접 소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2로 나누면 112. 그럼 2와 112는 차이가 이만큼 나는 두 자연수가 아니죠? 그럼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2로 나누면 56. 다시 2로 나누면 얘는 28. 자, 봅시다, 이제. 이렇게 3개 곱하면 8이죠. 8과 28은 차이가 이만큼 나진 않겠네요. 좀 더 나눠봅시다. 그럼 2로 나누면 14. 이렇게 곱해보세요. 2를 4번 곱하면 16. 16과 14가 딱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224는 16과 14의 곱이에요. 근데 뒤쪽이 크고 앞쪽이 작은 숫자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4 곱하기 16. 그게 224. 그럼 x를 14로 보면 x 플러스 16. 딱 맞네요. 그러니까 동생 나이 14살, 오빠 나이 16살. 동생 나이는 14살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너무 뭐 2차 방식, 뭐 인수분해 이렇게 하지 말고 가볍게. 5번. 볼펜 140자루를 남김없이 학생들한테 주려고 해요. 내가 반장이야. 우리 반 이번에 학교 뭐 잘해서 볼펜을 선물로 받았어요. 180자루. 친구들한테 나눠주려고 해. 근데 문제는 몇 명인지 아직 내가 안 사봤어. 우리 반 지금 모여있는 인원을 안 세워봤어요. 한 학생이 받는 볼펜의 개수가 전체 학생 수보다 3만큼 적을 때 학생 수를 구하랍니다. 일단 학생 수를 X로 뒀고 한 학생이 받는 볼펜의 개수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보세요. 좀 쉬운 숫자를 가지고 볼펜이 총 10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반 학생 수가 뭐 5명이 있어. 그럼 한 학생이 받는 볼펜의 개수는 몇 개씩 받는 거죠? 볼펜이 10개 있어요. 근데 학생이 5명 있네? 그럼 한 명씩 개인당 몇 개씩 받아요? 2개씩 받겠죠, 당연히. 이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너무 수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생살이 많이 벌어지는 애요. 10개 있어. 5명이 2개, 다음에 5명이 공통이 나눠 가져야 돼. 하다 보니 계산법이 이러네요. 총 학생 수 분의 총 볼펜 개수를 이걸 나누게 되면 이렇게 분수 형태를 쓰면 한 학생이 받는 볼펜 개수가 나와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학생 수가 X명, 전체 학생 수가 X명, 그 다음에 전체 볼펜 개수 180개. 이러면 한 학생이 받는 볼펜 개수가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런 거 이해가 안 되면 간단한 예를 드세요. 간단한 예를 세워두고 나서 이게 X분의 여기다 쓸게요. X분의 180. 이제 식을 세웁니다. 한 학생이 받는 볼펜 개수가 얘죠.
x분의 180. 은는 이 가가 나오면 등호를 붙이면 돼요. 한 학생이 받는 볼펜 개수 가. 은는 이가 나오면 등호를 붙여라. 전체 학생 수는 아까 x명이었잖아요. 학생 수보다 3만큼 작다. 이걸 풀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 x가 있는 걸 우리가 안 풀어봤는데요. 괜찮아요? 분모가 불편하잖아요. 당연히 x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x 곱하면 좌변은 180.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x, 여기도 x 곱하면. 2차 방식 푸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까처럼 이제 두 개 곱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넘겨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푸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0은 0. 그럼 180의 약수 중에 곱하면 또 음수잖아요. 둘의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두 약수가 덧셈된 게 아니고 다른 부호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일 테니까 둘을 더하면 뺄셈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숫자. 잘 모르겠으면 180을 또 소인수분해 하세요. 2로 나누면 90. 차이 3 나는 거 찾아야 돼요. 2로 나누면 45. 3으로 나누면 9. 이게 딱 차이 3 나지 않나요? 12와 9. 딱 차이 3 나네요. 12와 9를 내가 잘못 풀었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썼대요. 이게 왜 9야? 15죠? 이게 12와 15. 딱 차이가 3만큼 나네요. 그럼 12와 15. 근데 곱해서 음수니까 둘 중에 하나 음수를 줘야 되는데 답을 보니까 큰 쪽에 마이너스를 주로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x 쓰고 x 쓰면 이게 0 되는 값. 이게 0 되는 값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15. 사람 인원수에 마이너스 12명이 어디 있나요? 당연히 양수겠죠. 우리 반 학생 수는 15명이 지금 반에 있더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걸 여러분이 가끔 더 어려워. 무슨 과학 문제처럼 보여서도 어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식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안 읽어도 돼요. 우리는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 식이 만들어지는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식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누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데 x는 결론은 시간을 말한다는 얘기죠. 초 단위로 시간이 나오면 그건 x값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높이가 얘예요. 이게 높이예요. x초 후에 지면에부터 이 공까지 높이를 재봤더니 높이식이 이거랍니다.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0x. 그러니까 초가 나오면 x에다 숫자를 대입하면 되고 높이가 나오면 이게 그 높이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쪽. 이 공의 높이가 나왔네요. 높이가 알았듯이 얘가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0x라는 높이가 처음으로 60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높이가 60이 될 때라고 이제 식 세우시면 돼요. 양변을 일단 이렇게 이항을 시켜볼까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넘기면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얘는 플러스 60이죠. 얘네 이렇게 이항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풀기는 좀 숫자가 아깝죠. 다 5의 배수니까 5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8x 이걸 5로 나누면 1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남은 건 12의 약수 중에 플러스니까 이번엔 약수를 더해야 돼요. 더해서 8 되는 숫자 2개. 네, 6과 2가 있죠. 근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면 둘 다 마이너스다. 이게 플러스를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같은 부호겠구나. 같은 부호를 곱해서 플러스가 됐는데 더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둘 다 마이너스겠구나. 그런 표현이죠. 여기 x 붙이고 여기 x 붙이면 x-6이 0 되는 x값 6. x-2가 0 되는 x값 2. 2 또는 6. x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2초 후 또는 6초 후인데 그럼 둘 다 답이 되는 건가? 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 답이 왜 두 개 나와요? 둘 다 자연수니까 둘 다 될 것 같은데? 답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자연수라 이게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뭐 음수. 우리가 앞쪽에 풀었던 문제들은 두 개 중에 하나 음수 그냥 떨어지고
나머지 답.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얘는 둘 다 자연수네요. 그럼 둘 다 자연수면 뭐가 답이지 하다 보니 이런 거예요. 지면에서부터 수직으로 초속 40m로 쏘아 올려요. 올라갔다가 공이 내려오겠죠. 이게 땅이라면. 근데 이 지면에부터 60m 되는 높이에서 공이 놓일 때를 찾는 거니까 여기 올라갈 때 한번 60m 됐다가 올라가다 최대 높이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다시 60m가 되죠. 그럼 이때 처음 올라갈 때가 2초 후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게 6초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60m가 될 때니까 이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그럼 이해가 되겠죠. 정답은 2초 후에 60m에 도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문제 나오시면 도형을 그리세요.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도형을 그리세요. 밑변기 높이가 밑변보다 5cm가 더 긴 삼각형이 있어요. 높이가 밑변보다 5가 더 길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딜 구하는 거냐면 이 밑변 길이를 구하는 거죠. 여기를 x라고 둡시다. 그럼 높이는 이 x보다 5만큼 더 길다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5가 되겠죠.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이면 당연히 식을 세울 때는 2분의 1, 2분의 1 왜 곱하죠?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2로 나눈다 혹은 2분의 1을 곱한다. 나누기는 수학적으로 좀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을 바꾸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x 플러스인데 가로 쳐야 됩니다. 이 높이 전체를 곱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넓이는 33이 되었다. 양쪽 2를 곱합시다. 그럼 분모 2가 지워지고 얘도 2가 곱해지겠죠?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5는 2를 곱하면 66. 근데 이것도 적당히 보면 얘들아 좀 눈치가 조금 그렇지? 이게 x와 얘는 x에다 5 더하는 값이잖아. 근데 66이야. 여기 6 집어넣으면 딱 맞지 않아요? 6 곱하기 11, 66. 그렇지?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x는 6이에요. 밑변 길이 6. 이거 제가 못 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풀어야죠, 그러면. 분배 가로 풀어서 x제곱 플러스 5x. 2차 방정식 풀 때는 상수를 넘겨줘서 는영꼴로 써야 되죠. 그럼 66의 약수 중에 곱해서 마이너스 66 더해서 5가 되는 자는 6과 11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66 더하면 플러스 5가 될 테니까. 그럼 인수분해니까 xx 곱일 테고 x 빼기 6이 0 되는가? 6. x 더하기 11이 0 되는가? 마이너스 11. 근데 변길이 음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x값 6이 나온다. 근데 말하는 것처럼 저런 거는 적당히 때려 맞출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어렵게 풀지 마시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이만큼 늘리고 세로는 1만큼 줄여서 넓이가 40인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이때 이 한 변 길이를 구하는 문제죠.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원래 도형은 한 변 길이 x인 이런 정사각형이었어요.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가로는 내가 이만큼 늘려요. x를 이만큼 늘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로를 늘리니까 이만큼 이게 더 늘어나 있겠죠? 이가 한 이만큼 된다고 칩시다. 이만큼 늘려요, 가로는. 그럼 이제 새로운 가로는 이렇게가 새로운 가로예요. 근데 세로는 1만큼 줄여요. 원래 이만큼이 x인데 1만큼 줄여. 1이 한 2점 된다고 칩시다. 이만큼 1이에요. 1만큼 줄이면 세로는 여기가 세로는 세로죠. 그럼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새롭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런 식의 도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x에서 1 뺀 길이죠. x-1. 새로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는 x에서 2를 더한 길이죠. x 플러스 2. 이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둘을 곱하면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넓이가 40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2입니다. x 플러스 2예요. x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이것도 너무 2차 방식 풀려고 하지 말고, 물론 답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2차 방식 푸는 게 맞는데, 이 정도는 얘랑 곱해요. 숫자 차이를 봐. 숫자가 얼만큼 차이 나죠? 얘는 x에 2를 더했고 얘는 x에 2를 뺐으니까 숫자 차이가 3만큼 나죠. 차이가 3 나는 두 수를 곱해 40이 되는 찾는 거는 8과 5가 있잖아요. 숫자 차이 3 나는데 곱하면 40. 그럼 결론은 x 플러스 2가 8이거나 8이고 x 마이너스 1이 5라는 얘기인데 결론은 둘 다를 만족하는 x 값은 6이죠. 6. 6에서 2 더하면 8이 되고 6에서 1 빼면 5가 되는 거니까 네, x 값이 6이에요. 원래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6cm였다 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저 정도는 그냥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지 않고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각각 40, 20인 직사각형 모양 땅에 폭이 x로 일정한 십자형 모양의 길을 만들었어요. 땅의 넓이가 이 길을 제외한 땅 넓이 있죠. 색칠한 부분이 576일 때 이 도로 있죠. 도로의 이 길의 폭을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칠판 있잖아요. 이 까만색 칠판, 이 문제 좀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까만색 칠판의 넓이를 구해. 근데 저 넓이가 이 까만색 칠판 넓이가 100이야. 근데 지금 들고 있는 이 프린터 넓이가 뭐 10이었다고 칩시다. 전체는 100, 이 프린터 넓이는 10. 근데 이 프린터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이 프린트가 가려진 부분 빼고 남는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넓이 100에서 이 프린트 넓이 10을 빼면 되죠. 90이네요. 근데 이 프린트를 꼭 여기다 넣어야 되는 필요는 없어요. 이 프린트를 자, 이 프린트를 이 밑에다 놔 볼게요. 그럼 이 프린트를 제외한 나머지 넓이는 똑같이 90 아닌가요? 100에서 10 뺀 거니까. 이번엔 프린트를 가운데 놔봤어요. 이 프린트 넓이를 뺀 나머지 넓이를 구하시오. 100이잖아요. 전체 넓이 100이잖아. 10 빼면 90이겠지. 뭘 말하죠, 지금 쌤 얘기하는 게? 전체 칠판 넓이에서 프린트 넓이를 뺀 나머지 넓이를 구할 때 이 프린트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프린터는 그냥 이 칠판 내부에 어딘가에 아무 데나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남는 땅의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겠죠. 이쪽에 있을 때 남은 땅의 모양과 가운데 있을 때 남은 땅의 모양은 좀 달라. 하지만 넓이는 똑같겠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그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선생님? 있어요, 관계가.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가운데 십자가 모양의 길이 있는데 저 십자형 모양의 길을 꼭 저기다가 둘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는 길이 여기 있든 좀 더 위에 있든 좀 더 아래에 있든 어차피 남은 땅의 넓이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왕 저 길을 뺀 나머지 넓이를 구할 때 길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저 길을 한쪽 벽으로 몰아붙이면 돼요. 밀어붙이면 돼. 그럼 저기 있는 저 가운데 이렇게 누워있는, 가로로 누워있는 저 벽을 밑으로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거라는 얘기잖아. 여기 직사각형, 여기를 빼고 여기 넓이를 구하나, 가로로 누워있던 길을 이 밑으로 내려버려요.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나, 땅의 모양은 다르지. 하지만 넓이는 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 내용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길을 이쪽으로 한쪽 벽으로 밀어붙였고 세로로 세워져 있는 벽도 한쪽 벽으로 밀어붙여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그럼 남은 땅은 여기가 됩니다. 아까도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졌죠. 딱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근데 이 직사각형에 남은 건 땅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원래 전체가 얼마였냐면 가로 전체가 40이었죠.
40에서 이 땅의 폭이, 길의 폭이 x였기 때문에 x를 빼면 요 길이가 나와요. 가로 길이. 40-x. 세로 길이는 여기에요. 내가 구하는 땅 넓이. 세로 길이는 원래 세로 길이가 20인데 20에서 요 x를 뺀 길이. 20-x. 끝났습니다, 이제. 곱하기만 하면 돼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40-x에다가 20-x를 곱했더니 넓이가 576이 됐대요. 이 길을 제외한 나머지 넓이가. 저 x에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물어보죠. 근데 이건 숫자, 이거는 딴 거보다 숫자 적당히 집어넣어서 때려 맞추기는 좀 숫자 조합이 조금 복잡해요. 이거 너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그냥 푸세요. 분배 배웠죠? 이렇게 분배하면 800. 분배하면 마이너스 40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0x. 그럼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60x. 이렇게 분배하면 xx 곱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x 두 번 곱하면 x제곱. 이 길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76은 0. 2차 방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60x 요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800 빼기 576 4 남고 2 남고 2 남고 224. 그래서 플러스 224. 이게 부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내가 곱하는 두 수의 곱도 같은 부라는 얘기죠.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둘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224의 약수 중에 같은 음수 두 번 더하면 마이너스 60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224. 이거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죠. 금방 떠오르면 좋은데 안 되면 소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2, 56, 2, 28, 60 만들어야 돼요. 60. 벌써 나왔었네요. 이렇게 하면 60이 되네요. 4 곱하기 56. 그죠? 둘을 하면 6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56과 4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 x, 여기 x. x-56이 0이 된 x값, 56. 그다음 x-4가 0이 된 x값, 4. 근데 이게 생각해봐. x가 56이면 말이 됩니까? 가로 긴 변이 40밖에 안 되는데? 56이 웬 말이야? 세로가 20밖에 안 되는데? x가 56이면 길이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답이라는 거죠. 이건 답이 너무 크니까 안 되고. 그 길의 한쪽 폭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폭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과제는 이쪽은 좀 어렵긴 해요. 화력이 있어서. 그렇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과제는 여기까지 하세요. 109까지 갑시다.